이 시간에는 불면, 불안, 우울하는, 우울증하는 신경정신계 질환, 요거에 대해서 질문 주신 분이 계셔가지고 그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는 식으로 한 타임 강의를 해드리겠습니다. 선생님, 불안장애, 우울증, 이걸로 하루 종일 이제 겉에는 표가 안 나는데 몸속에서 막 떨리고 전기 오고 전기감을 느낀대요. 그리고 온몸과 심장이 두근거리고 벌렁벌렁거리는 거죠. 두근두근하고 불안하고 진정할 수가 없답니다. 그래서 신경정신과약을 먹고 있는데 그게 말초신경에서 온다고 하던데 이것도 치유가 가능한가요? 당연히 치유가 가능하죠. 치유되지 않는 질병이란 없다고 저는 늘 말씀드리고 자신 있게 말씀드립니다. 신경정신과 질환은 정말 치료가 안 돼. 이거 정말 어려운 병이라고 여러분들이 알고 계신 분들이 많으신데 정말 쉬운 병이고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병의 원인을 알고 원인 제거하면은 우리가 자꾸 증상에만 매달려 있습니다. 현재의 증상, 내 불편 증상, 통증이나 이런 증상에만 매달려 있기 때문에 병이 잘 안 낫는 거고 못 고치는 건데 그 증상은 결과물이라는 거죠. 인과의 법칙에 의해 가지고 결과물은 원인이 반드시 있는데 우리는 그 원인에 대해서 신경 쓰지 않습니다. 현재 결과물, 현재의 증상만 생각을 하기 때문에 거꾸로 가서 이 결과를 만든 원인을 찾아서 제거할 생각을 하시면 어떤 병도 쉽게 낫는다. 얼마든지 고칠 수 있다는 말씀 드리고요. 자, 불안장애 우울증이랍니다. 보통 우리가 우울증 그러시면은요, 우울하는 것은요, 항상 우리는 이 세상의 모든 것은 음양의 법칙입니다. 음양, 음과 양이 존재해요. 자, 우리는 이제 우리의 감정에는 여러 가지 많은 감정들이 있죠. 그 중에 제일 큰 감정이 기쁨과 슬픔이에요. 그러니까 좋은 것과 나쁜 것. 음양은요, 볕과 그림자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우울이 이게 음이라고 하죠. 음이라고 표현을 할게요. 음적인 감정이고요. 그럼 이제 양적인 감정도 원래 있습니다. 양적인 감정. 이 좋은 거, 이거 좋은 거 나쁜 거다라고 표현을 하면은 사실 좋은 거 나쁜 거는 사실 아니거든요. 이게 한 몸인데 제가 손바닥 뒤집기라고는 이제 말씀을 자주 드리는데 손과 같은 거예요. 이 손은 하나거든요. 이 우리 몸도 하나. 우리 몸에 앞면 있고 뒷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내 몸이에요. 근데 앞과 뒤는 모양이 다르죠. 그리고 기능도 달라요. 앞으로 숙이는 거는 가능한데 저 뒤로 숙이는 건 한계가 있습니다. 넥타이를 앞쪽으로만 넥타이를 매죠. 뒤쪽으로 넥타이를 매지 않잖아요. 앞면이 하는 기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동시에 이 앞면은 혼자 존재합니까? 뒷면이 같이 있기 때문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이 손 보면은요. 자, 손바닥과 손등이 있는데 이 색상이 달라요. 그죠? 손바닥은 좀 밝은 색이고 손등은 어둡죠. 거기 손등에는 털이 있어요. 여기는 털이 없어요. 그리고 손에는 손금도 있고 한데 이 손등에는 혈관인데 손바닥에는 혈관이 없죠. 다 다릅니다, 이게. 제일 크게 다른 것은 뭐냐면 기능이 달라요. 기능이. 이렇게 물건 잡을 때 이렇게 잡지 뒤로 못 잡는다. 뒤로 제껴지지를 못하잖아요. 근데 분명히 손등과 손바닥은 하나고요. 이게 하나의 유기체입니다. 하나의 통합체고 전일체예요. 근데 우리 몸에 이제 이 신경계, 감정계도 두 가지 영역이 있어요. 크게 두 가지로 나누는데 그게 이제 음적인 영역과 양적인 영역인데 양적인 영역이 뭐냐면 이게 기쁨이거든요. 기쁨. 근데 이 두 가지가 하나의 하나. 이게 또 하나라고요. 하나. 하나. 전일체라 그랬잖아요. 전일체. 전일체입니다, 이게. 하나인데요. 이 하나를 지배하는 이게 왜 하나라 그러냐면 어떤 호르몬에 의해서 지배가 되는데 이 감정이 신경이라도 우리 느낌의 감정이 하나의 호르몬에 의해서 지배가 되는데 그게 이제 엔돌핀 여러분들 들어보셨을 겁니다. 엔돌핀, 도파민 하는 이게 호르몬들이 있는데 여기다 기쁨과 우울에 관여하는 호르몬들이 여러 가지 많습니다. 근데 대표적인 것이 이제 엔돌핀 이런 것들인데 이게 분비가 잘 되면 사람이 희망적이고 기쁘고 괜히 즐겁고 상쾌하고 활력이 있는데 이것이 분비가 저하되거나 분비가 안 되면 그러면 이제 감정이 우울해집니다. 그러니까 이게 분비가 되면 기쁨 쪽으로 갔다가 이게 분비가 안 되면 이쪽으로 왔다가 이게 하나거든요. 마치 손이 접어졌다 펴졌다 하는 것처럼 이게 기뻤다 슬펐다 우울해졌다 하는 건데 자, 기쁨이라고 하는 감정 우리 평소에 건강한 사람은 물론 항상 기쁜 일이 있지는 않죠. 그래도 우울하진 않거든요. 건강한 사람은. 그런데 괜히 아무 일 없는데 우울해요.
환자는. 그러니까 병적인 상태에 빠지게 되면 우울해지는데 그게 이제 이 엔돌핀이라는 호르몬, 뭐 도파민이라는 호르몬, 이런 호르몬들이 뇌에서 분비되는, 뇌하수에 주로 분비되는데 뇌에서 분비되는 이 호르몬들이 하는 조화더라. 호르몬이 부리는 조화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현대의학에서는요, 호르몬만 있으면 돼. 이것만 넣어주면 돼. 이것만 잘 분비하거나 잘 분비되게 해주거나 이게 없으면은 호르몬 제제를 먹으면 돼라고 하는 단순 논리, 단순 사고 방식, 단순 해결책이죠. 그렇게 접근하면서 요 이제 우울증을 치료를 한다고 하는데 역시 이것도 병원에 신경정신과에 굉장히 오래 다니고 평생을 다녀도 우울증이 낫지 않습니다. 신경정신과에 다니면서 우울증을 고쳤다는 분을 본 적이 있으십니까? 그런 분은 세상에 없습니다. 저도 아직까지 본 적이 없고요. 자, 무슨 약을 드셔서 오늘 하루 잠시 잠깐 그것도 이 약의 효능은요 항상 몇 시간밖에 안 갑니다. 하루도 못 갑니다. 하루 유지할 수 있으면 그 굉장히 뛰어난 약이거든요. 보통 약을 드셨을 때 혈압약, 당뇨약도 마찬가지지만은 신경안정제라고 하는 신경안정제, 이 안정을 시키는 약을 쓰는데 왜냐하면 이 우울증이요 항진되는 병이거든요. 항진되는 병, 안정이 안 돼요. 각성되고 잠이 안 오거든요. 잠을 잘 수가 없습니다. 잠을 들지도 못하고 들었다는 잘 깨고 깊은 잠을 못 자기 때문에 반드시 여기에 이제 동반되는 약이 수면제입니다. 수면제, 수면 유도제. 그래서 이제 수면과 이 안정이 안 되니까 수면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안정을 시키면서 수면을 자게 만드는 그 약이 이제 복합적으로 작용하는데 같이 처방이 되는데 어쨌든 이제 신경 안정제라고 하는 대부분 이제 호르몬 약입니다. 호르몬기에 작용을 하거나 직접 호르몬의 성분을 넣어주는 그런 약들인데 이런 약을 썼을 때 약물에만 의존했을 때 역시 혈압, 당뇨 같이 낫지 않고 일순간은 증상 호전은 되지만 결국 병이 악화된단 말이죠. 악화됩니다. 그래서 제가 앞 시간에도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은 강의 때마다 거의 말씀드립니다만은 신경 안정제 이거 위험한 약입니다. 수면제 이거 위험한 약이에요. 위험한 약입니다. 이걸 먹어야 돼요. 이거 증상이 있으면 계속 복용을 해야 됩니다. 그것도 필히 복용을 해야 되고 매일 복용을 해야 됩니다라고 의사들이 얘기를 하지만 실제는 장기적으로 그 약을 복용했을 때 결과를 봤을 때는 치명적인 결과를 만듭니다. 그래서 극단적인 선택까지 가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항상 OECD 국가 중에 사망률 1등이 아니고 거의 특등에 가까운 그런 결과를 만드는데 그 극단적인 선택까지 가게 만드는 그게 거의 약이 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극단적 선택하시는 분들은 약 복용하지 않는 분은 없다. 거의 없다는 거죠. 그런 결과를 놓고 봤을 때 이건 장기적인 리서치 결과를 보면은 약이 결국 도움이 안 된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이제 우울증에 약을 드시는데 그런데 이걸 자연치유로 과연 치유할 수 있느냐? 이분이 이제 그게 질문 요지입니다. 그 자연치유는 뭡니까? 모든 약을 배제하는 겁니다. 모든 약을 배격하는 겁니다. 버리는 겁니다. 그냥 단순히 끊는 게 아니고요. 약을 아예 버리는 거죠. 그냥 끊으면은 일석으로 서랍에 넣고 있으면 다시 드실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의 생각이 약에 가 있고 마음이 약에 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약을 끊으시라고 저는 말씀 안 드리고 버리시라고 하거든요. 자, 약을 버리고 이걸 어떻게 치료할 거냐? 이 호르몬이 분비가 안 되는데. 우리는 계속해서 단순 논리. 지금 당장의 약을 먹어서 지금 당장 내가 원하는 증상이 개선돼야 그거를 치료라고 믿었거든요. 그런 잘못된 상식에서부터 출발한 거기 때문에 약을 끊고도 얼마든지 증상을 호전시킬 수가 있고 신경을 안정시킬 수가 있고 수면을 유도할 수가 있다는 거죠. 거기서 이제 제가 음양의 얘기를 했는데 이 음양이라고 하는 게 신경계도 두 가지가 있습니다. 사실 이게 자율신경계 문제입니다. 자율신경계. 자, 자율신경계가 불안정해지는데 여기에 이제 두 가지 음양이 있습니다. 교감신경계라는 게 있고요. 부교감신경계라는 게 있는데, 부교감신경. 근데 이 교감신경이 양에 해당하고요. 부교감신경이 음에 해당하는데요. 이 양적인 성질의 것이 우리 몸에 많이 들어와 가지고 우리 몸의 양적인 성분들을 자꾸 승발시키고 항진시켜 가지고 생긴 것이 불안 우울 장애거든요. 이 우울은요 반드시 또 불안하고 관련이 있습니다. 불안증과 우울증은 한 세트입니다. 한 쌍이에요 이것은. 그래서 우울하신 분들은 항상 불안하고 불안해지면 또 우울해지고요. 기쁘고 즐겁고 행복한 사람은 불안하지 않습니다. 항상 여유가 있고.
자, 그런데 그거를 결정짓는 것이 자율신경계인데요. 이 자율신경계에서 교감신경계가 항진되는 경향성을 보이더라는 겁니다. 교감이 자꾸 항진돼요. 교감은 무슨 신경이다? 이건 긴장신경이거든요. 그래서 불안, 우울은 또 긴장하고 관련되어 있습니다. 이 우울증 있는 분들은요, 항상 불안초조해요. 긴장하고, 항상 스트레스를 많이 받은 사람처럼 긴장하고 불안초조, 안절부절하고 안정이 안 됩니다. 안정이 안 돼요. 손도 막 떨리고 근육도 떨리고. 예. 그래서 이 긴장신경이라고 하는 소위 교감신경계가 항진되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생기는 거죠. 꼭 이 호르몬 하나에만 들여다보고 이 호르몬만 넣어주면 돼, 호르몬만 분비가 잘 되게 하면 돼라고 하는 상식에서 벗어나서, 그게 약물치료죠. 벗어나서 긴장되는 이 교감신경계가 작동을 하더라는 거죠. 요거를 가라앉히는. 근데 그게 양적인 성분이고 부교감은 요거를 이제 이 음인데 음적인 성분인데 이건 이완신경이라고 합니다. 근육 이완제, 신경 안정제, 이완시키고 안정을 시키는 약을 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완되면은 치유가 된단 말이죠. 근데 이완이 안 되는 병이기 때문에 이완과 반대의 현상, 긴장의 현상이 나타나기 때문에 이 병이 진행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양적인 성분과 음적인 성분을 고려를 해야 되는데 이것도 역시 우리 자연치유가 뭡니까? 식치죠, 식치. 식치와 운동치료입니다. 운동치료. 움직여야 되는데, 자, 불안하고 우울해지고 긴장되는 사람들은 움직이지 않습니다. 밖에 안 나가요. 그죠? 예, 실내에만 있고 집안에만 있고 누구 만나기도 싫고 일하기도, 몸을 움직이기가 싫고 손가락 하나 까딱하기가 싫다고 합니다. 보통의 환자분들이 이제 상담을 해보면 움직여야 되는데 잘 움직이질 않고 나가려고 하지 않고 운동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식사를 보면은 포식을 하고 과식을 하고 아주 이제 폭식을 하는 그런 경우가 많은데, 그래서 식치가 가능하고 운동치료가 가능하다고 말씀드리는 것은 식사를 조절하는데 뭘 조절해야 되냐면 식사에서 양적인 거, 음적인 게 있습니다. 식사에도 음식에도 음양이 있다고. 제가 아까 세상의 모든 사물에 음양이 있다고 그랬죠. 우리는 양적인 걸 너무 많이 선택을 했기 때문에 우리 몸이 긴장되고 불안해지면서 이런 호르몬 분비 장애가 생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병이라고 하는 그 호르몬 분비 장애는 그 자체가 결과물입니다. 그거의 원인에 계속 원인을 쫓아 올라가 보면 결국은 여기 와서 기결이 되는데요. 대부분의 경우에. 그래서 결국 현대인의 환경적인 문제, 뭐 직장이나 가족이나 주변 지인들이나 사람들 간에 받는 그런 스트레스나 그런 사회적 환경적 문제도 있지만 사회적 환경 못지않게 음식의 환경, 결국 우리 몸 안에 장애 환경인데요. 장애 환경이 자꾸 양성화되기 때문에 이런 불안 증세, 이런 우울증이나 이런 병들이 생기는데, 교감신경이 항진되는, 이게 양적인 거거든요. 양이 자꾸 승발하는 건데 음이 부족한 겁니다, 이게. 그래서 음적인 것을 좀 보양을 해야 된다, 보충을 해야 된다. 그것이 식사에 음양이 있는데 그것이 요게 양적인 것이 동물식이고요. 동물식. 요걸 이제 산. 우리 체액으로 보면은 산과 알칼리로 설명이 되거든요. 예. 요 음은 알칼리로 보고 양은 이제 산으로 보는데, 이게 또 전기적으로는 양전화, 이게 음전화죠. 그래서 우울증, 불안장애 이런 것들을 치료하는데 식사 치료와 맨발 걷기 치료가 굉장히 중요한데, 그것이 맨발 걷기, 흙과 땅을 밟으면 거기에 땅 속에 요게 있단 말이죠. 요게 음이온. 음이온이 우리 몸에 들어와야 되고, 체액이 산성화되면 양적인 음식, 이런 동물식을 많이 하시면 체액이 산성화되면서 양전화가 쌓이기 때문에 그 양전화를 땅을 밟아서, 흙을 밟아서 이제 땅으로 배출시키고 땅 속에 있는 음이온을 받아들이고, 그리고 식사를 산성식품, 이게 동물식이 산성식품이거든요. 산성. 그리고 이제 반대쪽이 음이온이 많은 이제 알칼리성 식품인데 그게 역시 식물식이거든요. 식물식은 이제 이게 알칼리성이라고 우리가 알고 있죠. 알칼리. 그래서 음이 부족하고 알칼리가 부족하고 음이온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쪽이 남아 돌아가서 생기는 병이 이 병이란 말이죠. 결국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양적인 식품, 산성 식품, 양이온이 많은 이런 식품을, 이런 동물성 식품을 줄이거나 배제를 하고, 음적인 알칼리성, 음이온이 많고 알칼리성 식품인 이 식물 식사를 장려를 해서 이걸 늘려가지고 근본적으로 우리 몸을 안정시키고 자율신경계, 부교감신계, 교감과 부교감의 편차, 이것의 부조화, 불균형을 안정화시켜가지고
이 호르몬이 잘 분비가 되게끔 도와주는 거. 그것이 근본 치료다. 그래서 자연 치유, 식물 식사하고 운동으로서 맨발 걷는 운동이죠. 걷는 운동, 걷기 운동을 하셔가지고 충분히 치료할 수 있고 얼마든지 완치가 가능하다라는 점을 이 시간을 통해서 말씀드립니다.